결혼을 하면 현금 보너스, 무료 거주지, 심지어 세금이 없는 미래를 가져올 수 있다면 어떨까요? 한국에서는 커플들이 결혼 보너스로 무려 15,000달러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5년간 주택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헝가리는 3자녀를 두면 전액 면제되는 32,000달러의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며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삶을 변화시킬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만큼 충분할까요? 아니면 더 깊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정부가 사랑을 지키고 인구를 늘리기 위해 어떤 흥미로운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한국 2024년 6월 한국의 사하구는 같은 해 10월에 예정된 결혼 매칭 이벤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이벤트를 통해 연애를 시작하기로 결정한 커플들은 약 720달러의 시작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관계가 가족 모임으로 발전하면, 즉 상견례를 하게 되면 추가로 1,500달러를 받게 됩니다. 커플이 결혼을 선택하면 약 15,000달러를 수여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선 최대 5년간 주택 지원도 제공하여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것은 단독적인 이니셔티브가 아닙니다. 부산의 한 구에선 결혼하고 이 지역에 정착하는 커플이 총 약 300만 달러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입니다. 역사적으로 일부 농촌자치단체는 외국 신부와 결혼하는 남성에게 2,000달러에서 8,000달러에 이르는 보조금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결혼 비용과 기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설계되었지만 접근 방식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한국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더 넓은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결혼하는 커플은 각자 약 375달러의 일회성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또한 육아 비용을 상쇄하기 위한 세금 공제를 확대받습니다. 더불어 전국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상담, 문화 서비스, 교육을 제공합니다. 한국의 재정적 인센티브는 가족 유대를 강화하고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지만 이탈리아는 로맨스와 기회를 결합하여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인구 감소를 극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조적인 전략들이 전 세계 인구 변화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2. 이탈리아 로맨스, 요리, 문화로 유명한 이탈리아는 여성 수가 남성 수를 초과하고 커플들이 자녀를 적게 갖기로 선택하는 등 놀라운 인구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탈리아의 여러 마을과 지역에서는 새로운 주민을 유치하고 지역사회를 재활성화하기 위한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북서부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인 보르미다에선 지역 공무원들이 이곳으로 이주하여 이탈리아 여성과 결혼할 의향이 있는 사람에게 2,000달러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이러한 농촌 지역의 생명을 불어넣기에 충분할까요? 2022년 로마를 포함하는 라치오 지역에선 라치오와 사랑해라는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결혼한 커플, 이탈리아인 또는 외국인은 결혼 비용에 대해 최대 2,000달러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입은 결혼 서비스 산업을 부활시키기 위해 지역 케이터링, 꽃집, 이벤트 기획 등의 비용을 충당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결혼을 넘어 칸델라와 도르미나와 같은 여러 마을은 이주하는 가족과 개인에게 최대 2,000달러를 제공합니다. 이는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 넓은 노력의 일환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이니셔티브는 1유로 집 프로그램으로 집을 단지 1달러에 판매하되 구매자가 이를 개조하고 거주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투스카니의 파브리케 디 베르제몰리는 이 접근 방식 덕분에 2019년 인구가 594명에서 700명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대담한 인센티브는 농촌 감소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일본의 전략은 더 깊은 고난을 드러냅니다. 결혼과 가족이 매력을 잃었을 때 전통이 번창할 수 있을까요?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특별한 요청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팀이 여러분을 위해 더 나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약속할게요. 3. 일본. 정밀함, 문화, 혁신으로 유명한 일본은 심각한 인구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결혼하거나 자녀를 갖지 않기로 선택하면서 정부는 결혼과 가족 성장을 장려하기 위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본은 가족을 시작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2020년 정부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5,700달러를 제공하여 임대료와 이사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도시 지역을 넘어 일본은 농촌 인구 감소 문제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정부는 도쿄의 혼잡한 23개 구역에서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신혼 여성에게 최대 4,100달러를 제공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촌 지역의 성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일본의 조용한 지역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모든 이니셔티브가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도쿄에서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단독 여성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제안은 비판을 받았고 중단되었습니다. 비평가들은 이 제안이 농촌 인구 감소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문제, 즉 일자리와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러시아. 문화적 깊이와 자연의 아름다움이 풍부한 러시아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인구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1,000명의 남성당 약 1,160명의 여성이 있는 성비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이 불균형은 러시아 여성이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수에 의해 더욱 확대됩니다. 러시아의 접근 방식 중 하나는 2007년에 시작된 가족 자본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2023년 현재 가족들은 첫 자녀 출생 시 약 6,100달러를 받습니다. 두 번째 자녀가 태어나면 추가로 8,100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은 부동산, 자녀 교육 또는 어머니의 연금 증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혼과 가족 생활을 장려하기 위해 러시아는 주택보조금과 세금 감면도 제공합니다. 청년 가족 프로그램은 35세 이하의 커플에게 주택 비용의 30에서 35%를 지원합니다. 또한 결혼한 커플은 부동산 구매와 모기지 이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커플은 최대 3,200달러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비전통적인 제안도 논의되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첫 데이트나 늦은 밤 인터넷 접근 제한과 같은 제안들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러시아가 직면한 인구 문제의 긴급성을 강조합니다. 러시아가 가족을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부 지원 첫 데이트와 같은 비전통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접근 방식은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5. 포르투갈. 활기찬 문화와 아름다운 해안선으로 유명한 포르투갈은 인구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남성보다 여성의 수가 현저히 많아져 주민을 유치하고 인구 균형을 맞추기 위한 창의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 중 하나는 엠프레고 인테리어 마이스로 포르투갈 내륙으로 이주하여 거주하고 일하는 개인, 외국인을 포함하여 최대 4,827달러를 제공합니다. 이 지원은 이사 비용을 충당하고 각 가족 구성원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재정 지원이 농촌 지역을 되살릴 수 있을까요? 이전 거주자를 위한 리그레사라 프로그램은 해외에 최소 3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장려합니다. 혜택으로는 소득세의 5년 동안의 50% 감면과 이사 비용에 대한 재정 지원이 포함됩니다. 젊은 전문가를 유지하기 위해 포르투갈은 연봉 28,000달러 이하의 35세 이하 근로자에게 세금 감면을 제공합니다. 첫 해에는 100% 세금 면제를 제공하고 10번째 해에는 25% 공제로 점차 줄어듭니다. 주택 지원은 상승하는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부분이며 젊은 인재들이 이 나라에 머물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인센티브가 포르투갈의 인구 미래를 재편할 수 있을까요? 문화적으로 풍부한 국가에서 새로운 시작을 원하는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에 공유해 주세요.
6.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에미리트 국민 간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이 설계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결혼 보조금으로 자격이 있는 커플은 결혼 비용과 새로운 가족의 기초를 돕기 위해 약 19,000달러의 보조금을 받습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신랑의 순 월급이 공제 후 6,800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2년 커뮤니티 개발부는 결혼 보조금으로 총 5,400만 달러를 배분하여 2,844쌍의 에미리트 커플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이는 젊은 시민들이 안정된 가족을 형성하도록 돕겠다는 정부의 지속적인 의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지원은 재정적 지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부는 커플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결혼식을 조직하고 결혼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에미리트 인구 내에서의 결혼을 장려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7. 아르메니아. 역사 깊은 아르메니아는 카프카스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많은 국가와 유사한 인구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더 큰 가족을 장려하기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시행했습니다. 주요 이니셔티브 중 하나는 2009년에 도입된 개편된 출산 혜택 프로그램입니다. 이 정책에 따라 가족들은 첫째와 둘째 자녀에게 각각 125달러를 받습니다. 셋째 자녀와 그 이후 자녀에게는 1,050달러의 일시불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급은 부모가 더 큰 가족을 갖도록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연구 결과 이러한 재정적 인센티브가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8. 싱가포르는 분주한 글로벌 도시국가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당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결혼 및 부모 패키지를 통해 정부는 시민들이 결혼하고 가족을 시작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적 인센티브와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요 이니셔티브 중 하나는 아기 보너스 제도로 부모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2023년 현재 부모는 첫째와 둘째 자녀를 위해 각각 2,200달러를 추가로 받습니다. 더 많은 자녀를 둔 가족은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금 보너스는 교육, 의료 및 육아 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 저축 계좌인 아동 발달 계좌에 대한 기부와 함께 제공됩니다. 부모 휴가 정책도 확대되어 가족을 지원합니다. 아버지는 이제 정부가 지급하는 아버지 휴가를 4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이전의 2주에서 2배로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싱가포르가 자녀 양육의 공동 책임을 장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관대한 정부 지급 출산 휴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택 지원은 패키지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입니다. 결혼한 커플은 주택 보조금 및 부모 우선 주택 계획과 같은 우선 프로그램에 자격이 있어 가족이 주택을 확보하는 데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추가 보조금은 가족이 부동산 구매 시 재정적 장벽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의료 혜택은 이 지원 시스템을 더욱 강화합니다. 메디세이브 출산 패키지 및 메디세이브 보조금과 같은 이니셔티브는 재정적 부담을 줄여 가족이 미래를 구축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싱가포르가 가족 성장을 장려하기 위해 광범위한 부모 혜택과 주택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독일은 결혼한 커플을 위한 세금 혜택과 재정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다른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대조적인 접근 방식이 각 국가가 직면한 독특한 도전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지켜봐 주세요. 9. 독일. 경제적 강점과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독일은 결혼을 장려하고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독일의 가장 주목할 만한 인센티브 중 하나는 에헤가튼 스플리팅으로 알려진 배우자 소득 분할 시스템입니다. 이 세금 정책은 결혼한 커플이 소득을 합산하고 총액의 절반에 대해 세금을 부과받도록 하여 종종 상당히 낮은 세율을 초래합니다. 이는 한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보다 상당히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커플에게 특히 유리하며 상당한 세금 절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주요 혜택은 독일의 법정 건강보험 시스템 내에 있습니다. 비근로 배우자와 자녀는 추가 비용 없이 근로 배우자의 보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포괄적인 보장은 가족이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독일은 또한 유족연금을 통해 재정적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사망하면 생존 배우자는 고인의 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어 가족의 장기적인 재정적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신규 부모를 위해 독일은 자녀 출생 후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 수당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혜택은 모든 부모에게 제공되지만 결혼한 커플은 절차를 더 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합산 소득으로 인해 더 높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정책이 독일에서 결혼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들이 가족 구조를 강화하거나 단순히 경제적 압박을 덜어주는 것에 불과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세계의 이야기를 발견하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고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대만 2003년 이후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대만 남성들이 외국 여성과 결혼할 경우 재정적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보조금은 약 3,000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이 정말로 인구가 적은 지역을 번창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결혼의 상품화에 대한 윤리적 우려를 불러일으킬까요? 농촌 지역 지원 외에도 대만 정부는 국가의 현저히 낮은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 넓은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여기에는 대만 여성과 결혼하는 남성을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전략들이 인구 감소를 되돌리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가족성의 복잡한 역학을 단순화하는 위험이 있을까요? 이러한 조치는 비판을 불러일으켰으며 비평가들은 외국 배우자를 물건처럼 대하거나 인구 감소를 초래하는 더 깊은 사회적 요인을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11. 벨라루스. 벨라루스는 자녀가 있는 가족을 위한 강력한 국가 혜택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는 가족 수당과 육아 책임으로 인한 임시 실업 시 재정 지원을 받습니다. 주목할 만한 인센티브는 첫 자녀에게 평균 생계비의 10배, 이후 자녀에게는 14배에 해당하는 혜택입니다. 이는 첫 자녀에게 약 5,700달러, 이후 자녀에게는 8,000달러에 해당합니다. 또한 2015년에 벨라루스는 가족 자본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셋째 자녀 또는 그 이후 자녀의 출생 시 약 10,000달러의 현금 없는 지급을 가족에게 제공합니다. 2020년까지 이 프로그램은 연간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핵가치를 확대하였습니다. 가족들은 주택 개선, 의료 또는 교육과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해 이 자금을 조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인센티브가 벨라루스와 같은 국가들이 직면한 인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속 가능한 인구를 보장하기 위해 더 깊은 사회적 변화가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12. 헝가리. 헝가리가 가족 구조를 강화하고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유한 정책을 시행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2019년부터 헝가리는 신혼 커플에게 약 32,000달러의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건은 세 자녀를 두면 전체 대출이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시작하는 데 있어 이러한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여성에게는 더 흥미로운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4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은 평생 개인소득세 면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은 7인승 차량 구매를 돕기 위해 거의 10,000달러의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라 헝가리가 더 큰 가족과 전통적 가치를 촉진하기 위한 더 광범위한 이니셔티브의 일환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 보세요. 이 콘텐츠를 분명히 좋아하실 겁니다.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국가에 대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